오늘은 벡터 필드의 적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미분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 겸,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스칼라의 그레디언트를 배웠고, 벡터 필드의 다이버전스하고 컬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스칼라를 만들고 나면은 이런 놈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미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놈의 그레디언트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놈들, 이건 벡터를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놈들의 뭐를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이버전스와 컬을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놈의 다이버전스가 뭐가 되느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dx의 제곱 플러스 dy의 제곱 플러스 dg의 제곱에 제곱이 파이에 걸린 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오퍼레이터예요. 이것을 그냥 d 스퀘어드 파이 이렇게 쓰고, 이걸 갖다가 라플라시안이라고 그래요. 이 오퍼레이터를 라플라시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이놈을 벡터를 만들어 스칼라로부터 이걸 만들었으면, 벡터를 만들었으면 이놈의 또 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컬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 컬 오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엡실론 ijk에 의해서 같은 게 두 번 곱해지잖아요. 그렇죠? 데리버티브 di와 dj가 같은 게 크로스 프로덕트가 되잖아요. 그레디언트가. 그럼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0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냥 엘지브라이크하게 이게 서로 I 컴포넌트와 J 컴포넌트를 곱해가지고서 J 컴포넌트와 I 컴포넌트를 갖다가 뺀 건데, 그게 다 같으니까 데리버티브는 교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로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컬은 제로다. 그레디언트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레디언트는 로테이션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몰라요? 로테이션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쪽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산이 있다 그러면은 등고선을 그렸어요. 그럼 그레디언트는 이쪽 방향이에요. 근데 컬은 뭘 매조하는 거냐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매조한다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는 로테이션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로테이션이 없다. 다시 한번 로테이션 방향이 없다. 성분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다른 건 하나만 더 하죠. 이 벡터가 있으면 이거의 그 스칼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의 그레디언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크게 재미있는 성질이 없고, 대신에 요놈은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벡터가 있으니까, 이런 벡터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놈의 다이버전스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게 A 도 B 크로스 C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바꾸지 않고 A 크로스 B 도 C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Right?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 개의 벡터에 의해서 이루어진 뭐예요? 볼륨이기 때문에 그 볼륨이, 그렇죠? 어떻게 계산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은 이거 크로스 이거 엘지브라이크하게는 그냥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은 뭐예요? 같은 것끼리 곱해졌으니까, 크로스 프로덕트 했으니까 이게 제로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로테이션, 벡터의 어떤 로테이션 성분이에요. 오케이? 벡터의 로테이션 성분을 매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런 벡터가 있다고 그러면은 요거는 뭐를 매조하는 거냐면 이쪽 성분을 매조하는 거예요. 이쪽 성분에. 돌아가는 성분을 매조하는 거라고, 이게. 그것이 이놈을 매조하는 건데, 이놈이 매조하는 건데, 그거의 다이버전스는 뭐예요? 이런 것들은 다이버전스는 얼마만큼 나가느냐, 이거를 매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들의 발산은 뭐겠어요? 제로라고요. 그게 물리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이렇게 피직스를, 그러니까 매스매틱스를 이해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천하의 재주가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케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수학을. 그래서 이제 벡터의 이제 미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요게 이제 구절의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이야기한 것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벡터의 오늘 할 얘기는 적분에 관한 이야기인데, 적분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어요. 3 인터그럴. 첫째는 뭐예요? 선적분. 두 번째는 면적분. 세 번째는 볼륨 인테그랄. 최적적분. 선적분은 말 그대로 선을 따라서 벡터를 적분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 벡터 필드는 항상 모든 곳에 이렇게 있는데, 이 벡터 필드를 갖다가 어떤 선을 따라서 적분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요 벡터 이 라인 위에서 각각의 점에서 벡터가 있을 거예요. 이런 벡터. 그렇죠? 요 벡터를 요 탄젠타 방향 있죠? 이 속도 방향이겠죠, 그렇죠? 이 탄젠셜한 여기에 접선 방향의 성분을 다 더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시 말해서 이 방향의 탄젠셜 벡터를 갖다가 D X라고 해도 되고, D 혹은 DL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아요. 그런 다음에 DL과 이 벡터, 요 위에서의 벡터 필드 V에 내적을 취합니다. 내적을 취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에 이쪽 방향에 프로젝션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하고 요 길이, 속도의 길이를 곱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실 다 썸을 하는 건데, 이걸 i를 하는 건데, 이게 요 길이가 굉장히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가 더하는 구간이 점점 짧아지면 적분에 수렴할 거라고요. 합이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V도 DL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이 선적분이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E를 구하는 거예요. E를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힘은 지금 물체는 이런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힘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움직이는 방향의 힘의 성분을, 그렇죠? 곱해가지고 그 길이를 작은 길이를 갖다가 곱해서, 그렇죠?
힘의 움직이는 성분 곱하기 이 작은 길이 해서 이걸 다 더한 것. 그게 1이잖아요. Right? 그 1, 대표적인 물리량이 1입니다. 1. 1이라는 게 뭐냐면은 F.dx 의 어떤 경로를 따라서의 적분이에요. example.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적분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스칼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스칼라를 안 만들고 그냥 벡터를 벡터를 갖다가 그냥 라인을 따라서 적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걸 적분을 하기도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건 좀 곤란하겠네. 스칼라를 갖다가 스칼라를 갖다가 dl 혹은 뭐 dx를 따라서 적분을 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걸 따라서 이걸 파라메터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 라인이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라인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떤 t라는 파라미터에 의해서 이 곡선을 파라메터라이제이션 하기로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한 곡선 위에 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x, y, g라고 하는 것은 t의 함수로 나타내질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요 점과 델타 t 처후에 어떤 그 점은 뭐냐? x의 t 플러스 dt 뭐 이런 데가 있을 거라고요. y의 t 플러스 dt 그렇죠? 이렇게 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요거 빼기 요게 될 거라고요. 그거는 뭐가 되냐 하면은 여기에 뭐가 되냐 하면 이게 dx가 될 거라고요. dx. right? 근데 이 dx가 뭐가 되느냐 하면 이거 빼기 이거니까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dx를 한번 미분하고 dt 플러스 dt에 대한 하이어 오던데 그건 생략하고요. 요거는 이렇게 나타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c를 따라서 파이에 요건 뭐예요? 속도 벡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v의 v 벡터의 dt.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파이는 뭐냐면 그 x 오버 t 시각 t에 있어서의 파이의 값이니까 이건 말이 되는 거죠. right? 그 다음에 벡터는 이걸 따라서 가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요. 오케이? 혹은 뭐 이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dx는 뭐냐면 dx를 dx, dy, dg라고 하는 세 개의 성분을 갖는 그렇잖아요. 인모이의 이 벡터 dx라고 하는 것은 x, y, g 방향의 프로젝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프로젝션을 이 벡터 스몰 이게 뭐예요? 변위 dx의 성분을 dx, dy, dg라고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도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세 개의 컴포넌트고, right? 그래서 뭐냐면 파이의 dx, 뭐 파이의 dy, 파이의 dg를 각각 적분한 거다. 그래. 근데 이건 뭔 뜻이냐? 이건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몰라요? x는 이쪽 방향인데, 그렇죠? 그래서 dx는 이쪽 방향인데 스몰 dx는 이거고 벡터 dx는 이거예요. right? 그러니까 dx를 갖다가 곱하는데 phi는 뭐 그러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를 갖다 곱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생각하지 말고 각각의 이제 그 점에서 이쪽 성분만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것을 대해줘도
그래도 뭐 말은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똑같아요. 오케이? 여러분이 꼭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게 꼭 필요해요. 이거야. 왜냐하면 이를 정의하는 데 쓰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것들을 파라데이 법칙이라든지 혹은 또 뭐예요 이게? 암페르의 법칙을 표현하는데 이미 많이 썼어요. 이 벡터적분을, 선적분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선을 따라가면서 적분하는 게 선적분이고 면을 따라가면서 적분하는 게 면적분이에요. 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 어떤 면이 공면이 있어요. 그럼 이게 closed surface도 좋고 뭐 open된 surface라도 좋아요. 반구 같은 걸 생각하기로 하죠. 그러면 이 위에서 이 면에서의 이 공면 위에서의 적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 위에서의 적분은 어떻게 되냐면 선을 굉장히 분할을 해서 각각의 선은 뭐예요? 각각의 선은 뭘로 처리했냐 하면 우리는 직선으로 선분으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선분의 길이 곱하기 이놈의 어떤 벡터 필드의 이 선분 방향의 프로젝션을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면을 무한 분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각각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각각이 작은 평면 쪼가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작은 평면의 면적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DA라고 하는 거. Right? 그 다음에 또 하나 3차원의 매직이 뭐죠? 평면이 있으면 뭐가 정의가 된다고요? 거기에 수직한 벡터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직한 벡터를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 n이라고 해서 단위 벡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에다가 이 면적의 크기에다가 n을 곱하면 하나의 벡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인피니시멀리 작은 크기를 갖는 하나의 벡터가 된다고요. 그 벡터를 뭐라고 하냐면 면적소 벡터 DA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겠어요. 책은 D 시그마라고 보통 혹은 우와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요. 하여튼 이 면적과 크기, 면적의 크기를 갖고 방향은 뭐예요? 이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다. 이게 클로즈 서피스면 이게 밖을 정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처럼 오픈된 이제 서피스의 경우는 가끔 가다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밖에서 이걸 보면은 이쪽 방향이 나가는 방향이지만 이 안쪽에 내 손바닥이 있으면은 이쪽을 생각할 수가 있고 이쪽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쪽을 보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가 있고 이쪽을 보면서 일을 할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서 일할 때는 돌아가는 방향이 카운터 클로와이즈면 이쪽이라고요. 이 안쪽 방향이고 이 바깥쪽을 보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이쪽 바깥쪽이란 말이에요. n의 방향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항상 구별이 되는데 메비우스 스트립 같은 거 있잖아요. 메비우스 스트립을 생각하면 그런 경우는 한쪽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걸 띠를 갖다 그래 만들어 가지고 여기하고 여기를 방향을 바꿔서 한번 여기하고 여기를 갖다 붙이고 여기하고 여기를 붙이는 거예요. 한번 꼬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은 여기 붙이면은 뭐냐면 반대 방향이 돼요. 오케이? 이게 뭐?
이거 좀 이렇게 그림이 안 좋은데 하여튼 이 그림이 대충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1, 2방향 이쪽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서 이걸 갖다 넘어가면은 이 방향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고. 저 뒷면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가지고 요 면의 뒷면으로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하면 나가는 방향인데 여기서는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하면은 내려가는 방향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갖다가 오리엔테이션이 정의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만약에 그런 메비우스 스트립 같으면 이제 이런 그 벡터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냥 제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정의가 안 되면은 우리가 적분을 정의를 안 해요. 하여튼 면적 적분은 그렇게 디파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냐면은 어떤 스칼라를 갖다가 아까처럼 그렇게 적분을 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요 면적에다가 요 면적 벡터에다가 어떤 여기서의 스칼라 값을 갖다가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곱해가지고서 다 더하면 되겠죠. 또 어떤 경우를 뭐를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요 위에서의 뭐예요? 컬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벡터의 컬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 컬에 이 컬하고 이건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안 좋으네. 이것부터 생각할 필요가 없이 어떤 벡터가 있으면 벡터의 플럭스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벡터 필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각각의 점에서 이런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벡터의 이 면적 방향의 성분을 취해요. 그래가지고서 스칼라를 만들죠. 그래서 그 면적 곱하기 요 면적 곱하기 이놈의 그러니까 요놈의 요쪽 방향의 성분, 그렇죠? 그 성분을 곱해서 면적에다 요거 성분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요게 뭐냐 하면은 플럭스예요. 이것이 요걸 갖다가 2차원 서피스에 이제 더하는 것이 요게 뭐냐 하면은 요 면 위에서의 플럭스입니다. 플럭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플럭스겠어요, 이게? 플럭스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여기 이제 어떤 흐르는 액체가 있으면, 물이 흐르면, 그러면 어떤 서피스가 있어요. 이렇게 서피스가 있으면 이 면적 곱하기 단위 시간당 이 면을 통과하는 어떤 물의 양, 그것이 플럭스예요. 근데 이 속도를 갖다가 V라고 그러면은 단위 시간이니까 1초당은 얼마, V 곱하기 1만큼의 볼륨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길이, 여기서 V의 길이에 해당하는 요 높이, 그렇죠? 요 높이 안에 있는 물은 다 지나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V의 크기 곱하기 이 면적인데, 그렇죠? 이것이 플럭스라고요. 플럭스. 어떤 흐름의 벨로시티 V를 가지는 플럭스 파인데, 만약에 이 속도가 여기하고 다 다르고 수직하지도 않다. 그래서 면이 이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놈의 이 면 방향의 성분을 갖다가 내적을 하면은,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벡터의
뭐랄까, 이 면의 벡터 방향의 성분. 그게 뭐냐면 이놈의 이 면의 벡터 방향의 성분, 뭐라고 그럴까? 이 벡터 방향의 성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면의 방향은 이 방향이니까요. 이 면의, 이 벡터 방향의 성분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뭐냐면 요게 된다고요. 요 면적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내적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면하고 이 흐름하고 수직하지 않으면 내적을 취하면 그 효과적인 면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서의 벡터하고 여기서의 벡터하고 만약에 크기가 다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쪼개는 거죠.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면은 이걸 갖다가 DA를 해서 접근을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쪼개는 것은 이게 면이거나 평면이거나 곡면이거나 마찬가지니까 곡면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alright?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뭐냐면 이게 원자론이에요. 원자론이 뭐냐면 물질이 너무 복잡하니까, 물성이 복잡하니까 좀 더 간단한 것들로 쪼개가지고서 간단한 것들의 성질을 알면 충분한 거죠. 그렇죠? 다 더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적분의 사고방식이 정확히 물리에서 이야기하는 원자론의 사고방식이에요. 가장 작은 어떤 굉장히 작은 쪼가리로 다 쪼개면 이 쪼가리들은 다 이 원자들 아니에요? 이 원자들은 간단하다는 거죠. 그게 분석이고 그게 어널리시스예요. 그래서 벡터 해석이라고, 캘큘러스를 해석하기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물리로 말하면 원자론이라고요. 그래서 뭐 스칼라를 이렇게 더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이거의 특별한 케이스가 뭐예요? 어떤 뭐 벡터를 갖다가 이런 cur를 취해서 이 cur의 이 벡터적, 그러니까 면적분을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오늘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스톡스 시어럼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해두는 겁니다. 면적분에서는 그런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최적적분이라는 건 뭐냐? 최적적분이라는 거는 뭐 그냥 이건 제일 쉬운 케이스예요. 이게 뭐냐면 이무의 볼륨이 있어요. 최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볼륨을 갖다가 굉장히 또 볼륨 위에서의 이 볼륨 안에서의 어떤 뭐 스칼라나 벡터를 갖다가 더하는 거죠. 파이를 어떤 볼륨적분을 한다. 볼륨적분. 이렇게도 쓰고 또 교과서는 이거를 타우라는 기호를 써서 d타우라고 그랬어요. d타우는 뭐냐면 dx, dy, dg 혹은 이걸 갖다가 굉장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런 정육면체의 합으로 잘라요. right? 잘라가지고 각각의 정육면체의 최적을 뭐라고 그러냐면 d타우라고 그래요. 요 한 개의 정육면체의 최적을 d타우라고 그러고, 요 정육면체 가운데서의 파이의 값을 갖다가 뭐 파이 x, i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갖다가 다 더하는 건데 원래는 이걸 다 더하는 건데, 이 정육면체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면, 무한히 작아지면, 그럼 이 값은 어떤 값에 수렴을 하게 되고, 그 수렴 값을
phi x d 타우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요. 몰라요? 그러면 어떤 벡터를 갖다가 적분한다는 것도 말이 되죠. 말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각각의 벡터의 성분을 갖다가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유클리디안 벡터 필드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안에 정의된 벡터 필드를 갖다가 이렇게 적분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짓을 구분 공간에서는 이런 짓을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냐면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어요. 사실은 이 각각의 구분 공간이요? 구분 공간은 구명 같은 거예요. 그럼 저걸 쪼갤 때 군안으로 쪼개는 그런 공간인가? 그러니까 이제 2차원의 구분 공간은 구명같이 이렇게 휘어 있는 이제 그런 거고 3차원의 구분 공간은 우리가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매트릭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혹시 좀 여기에 좀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구분 공간에서는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은 벡터 필드라고 하는 것은 2차원의 경우에 우선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면은 벡터 필드의 어떤 값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포지션의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정의되는 양이에요. 이 말은 이 벡터는 여기에 속해 있고 또 X'이라고 하는 벡터 필드의 X'에서의 값은 이건 X'이고 이건 X라고 그러면은 여기서의 값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개의 벡터는 다른 공간에 속한단 말이에요. Right? 그런 것을 갖다가 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공간에 속하는 벡터를 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클리디안 공간에서는 왜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은 유클리디안 공간에서는 지금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의 벡터 탄젠트 스페이스는 이렇고 여기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는 이래요. 그러면 이 탄젠트 스페이스하고 이 탄젠트 스페이스하고는 우리가 그냥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벡터하고 여기서의 벡터는 그렇죠. 마음대로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Right? 그런데 공면 위에서 이놈과 이놈을 더한다는 것은 뭔가 어떤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정해주지 않으면 여기 이놈이 여기에서의 이걸 갖다 여기에 평행 이동해 가지고서 어떤 벡터가 된다는 것을 갖다가 정의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것과 이것을 더한다는 것은 이거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이놈과 이놈을 더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 이걸 갖다가 더하려고 그러면은 이것과 이것을 더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평행 이동해서 여기 갖다 놨을 때에 이 벡터가 뭐냐 하는 것은 오비어스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 공간 위에서는 평행 이동의 개념을 손으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X랑 X'이랑 이제 생성하는 벡터 스페이스가 달라서 그렇죠. 더할 수가 없어서 더할 수 없다. 그래서 적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오케이. 질문 있어요? 남은 시간 동안에 두 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레디언트를 갖다가 이 적분을 사용해서 다시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벡터 필드는 파이가 주어지면 주어지는 거죠. Right?
그래, 이거를 어떻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느냐면은 여기에 어떤 정육면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정육면체 굉장히 작은 인피니시말한 어떤 그 크기의 정육면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육면체 위에서의 면적분을 생각하도록 해요. 그럼 면이 몇 개냐면 6개가 있죠. 그러면 이 6개가 있는데 이 6개 위에서의 면 위에서의 적분을 다 더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은 우선 요거하고 여기에서의 값을 생각하고 여기에서의 값을 생각해요. 그러면은 파이의 DA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정육면체를 갖다가 면의 서피스를 갖다가 S 6개니까 6라고 그러겠습니다. S의 6개. 오케이? 그럼 이 위에서의 이 S6 위에서의 값은 뭐냐면 여기서의 적분, 여기서의 적분, 여기서의 적분, 여기서의 적분, 여기서의 적분 6개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근데 6개를 더하는데 요거의 뜻은 뭐냐면 DA의 여기에서의 뜻은 뭐냐면 DA는 면의 크기 곱하기 노멀 방향이 아니에요. 노멀 방향이 여기서는 이쪽 방향이고 여기서는 이쪽 방향이라고요. right? 그 다음에 파이의 크기는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를 갖다가 이 가운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요? 가운데를 갖다가 XYG라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는 요 점은 뭐가 돼요? 요 점은? 요게 뭐냐면 dx고 요게 예를 들어서 dy고 이게 dg라고 그러죠. x 플러스 dx라고 그러면 2분의 dx가 되겠죠. 그렇죠? right? 뭐 사실은 요 점을 갖다가 뭐 xyz라고 그러고 대각선을 요걸 갖다가 그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이야기한 것처럼 조금 더 눈이 여러분 보기에 편안하고 손이 좀 더 수고를 하는 거죠. y는 어떻게 됩니까? y는 중간점이니까 y이고 g도 뭐예요? g도 중간점이니까 그대로 두고 요 점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요거는 뭐예요? x-2분의 dx y g예요. right? 그러면 여기에서의 파이 값은 파이 오버 요거고 그렇죠? 여기서의 파이 값 그 다음에 여기서의 파이 값은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의 적분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거 곱하기 d 요 크기를 갖다 곱하면 되겠죠? 그게 뭐냐면 dy dg라는 면적을 곱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x 해세 방향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요거 곱하기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은 노멀 방향이 마이너스 x의 방향이에요. 똑같고 dy dg 곱하기 마이너스 x의 방향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와 여기에서의 이 면적분의 합이에요.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이거 빼기 이거 하면은 이미 뭐 어저께도 비슷한 계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 빼기 요거는 dx 곱하기 phi 곱하기 뭐예요? 2분의 d 이거 빼기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dx예요. right? 그 다음에 dy dg가 곱해져 있네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정육면체의 부피라고요. right?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정육면체의 부피예요. 볼륨. 그래요. 요게. right? 그러니까 파이에 요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뭐예요? x 핵이라는 이 벡터가 붙었네요. 그렇죠? right?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에서의 면적분의 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해서 dy의 phi 곱하기 y 해시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이게 뭐야?
여기하고 여기에서의 이쪽하고 이쪽하고의 면적 분의 합은 이게 될 것이고, 이 위에하고 이 밑면에서의 합은 뭐냐면 DG의 파이 곱하기 G 해시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세 개를 더한 것은 결국 이게 세 개를 더한 게 보니까 이게 뭐야? 볼륨 곱하기, 그렇죠? 그래서 dx 이거는 dx 파이 이거 이것은 x 해시예요. 이 세 개를 모아놓은 게 뭐예요? 이게 그레디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레디언트 파이 곱하기 볼륨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는 근사가 있지만 그러한 근사라고 dx의 스퀘어드 이상의 근사라고 하는 것은 요 각각의 dx, dy, dz 이 볼륨이 0으로 줄어들음에 따라서 다 무시할 수 있는 값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레디언트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면적적 분요, 이 육면체 위에서의 파이를 육면체 위에서 적분을 해가지고 이 볼륨으로 나눠주면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볼륨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걸 갖다가 그냥 그 볼륨에서 적분을 하면 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한 거는 이 가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작은 뭐예요? 이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 정육면체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정육면체 혹은 직육면체를 가지고서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은 이걸 갖다가 임의의 굉장히 작은 어떤 그 볼륨을 갖는 면적을 생각해도 좀 더 어렵지만 훨씬 더 어렵겠지만 같은 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레디언트의 뭐예요?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가 될 수 있다. 그럼 뭐 하려고? 미분은 훨씬 사실은 적분보다 미분이 쉬운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왜 어려운 걸 써서 쉬운 걸 정의하냐?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커브드 된 스페이스, 혹은 곡선 좌표계 이런 걸 생각할 때에는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오른쪽이. 커리니, 그레디언트니 뭐 이런 혹은 다이버전스를 정의를 할 때에 적분을 쓰는 게 더 쉬울 수가 있다고요. 그게 다음 챕터에서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미리 한번 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의 정의를 갖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오브 V도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스칼라에, 그러니까 이건 스칼라의 뭡니까? 이 각각 스칼라의 예를 들어서 X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면 위에서의 적분의 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요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하면은 이것은 V를 DA하고 V를 갖다가 내적을 하고 그러니까 S6 위에 같은 거 위에서 여기하고 사실은 이걸 바로 이 계산을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지만 타오. 다시 말해서 플럭스를 갖다 계산을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이 그림 가지고 했지만 이 그림은 이걸로 생각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나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해서 클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뭐냐면은 dA 크로스 V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alright. 왜냐하면은 각각의 어떤 이거의 컴포넌트를 생각을 하면, 그렇죠? 각각의 컴포넌트를 생각하면은 이거 예를 들어서 G 컴포넌트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D1 V2 빼기 D2 V1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각각의 데리버티브가 뭐에 해당하는 거냐 하면은 각각의 어떤 V2라고 하는 어떤 스칼라 양의 D1 데리버티브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면적의 X 성분의, 그러니까 dx 방향의 이건 뭐냐면 V2라고 하는 스칼라를 갖다가 여기하고 적분을 해서 더하면 그게 이거예요. right? 그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서 본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돌아오겠어요, 이걸로. 이거 한 개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나머지들은 그냥 코로러리로 따라와요. alright?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시고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그냥 옵니다. alright? 어떻게? 어디 여기요? 이걸 설명해 달라고요? 요거 한 개만 보자 이거예요. 요거 한 개만 보자. 그럼 저게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ds1 하고 이걸 갖다가 버들명이죠. 이걸 갖다가 s1, s2 혹은 이걸 갖다가 s 플러스 1, s 마이너스 이건 말이 안 돼. s 그래요. S1, S2라고 그래요. 그냥 S1, S2. 이게 뭐냐면 S1 더하기 S2에서 DA의 뭐냐면은 V2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S1에서 적분할 때는 여기에다 플러스 1을 곱해서 적분하고 S1을 S2에서 적분할 때는 플러스 1, S1에서 적분할 때는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적분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뭐냐 하면은 볼륨 곱하기 이게 뭐예요? D1 V2라는 뜻 얘기라고요. 이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지 모르겠네. S1 빼기 S2라고 하는 것은 부호를 생각해서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D1 V2는 이거 나누기 볼륨이니까 요건 뭐냐면 요건 뭐가 되겠어요? 이게 D1이 되겠죠. DA의 완성분이요. 왜냐하면은 이건 요 면적은 뭐예요? 요 면적은 요거는 이게 DA1이라고요. 요 면적은 뭐예요? 이게 X의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이걸 갖다가 DA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각각을 갖다가 이놈을 써가지고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right?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오른쪽은
이게 되고 이 왼쪽은 세 개를 다 더하면 더하기 dA2의 뭐예요? V 뭐죠? 1 해서 S1 더하기 이건 뭐예요? I'm sorry. 이거는 이미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크로스 3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데 볼륨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뭐죠 이게? V2, V1. 이거는 뭐죠? 이거는 뭐여야 되느냐 하면 DA2의 V1이어야 되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은 2라고 하는 것은 여기와 여기에서의 어떤 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하면 내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아랫면이에요. 위하고 아래. 앞하고 뒤인가요? X가 이쪽이니까 이건 지금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에요. 두 개. 여기는 뭐냐면 앞하고 뒤고 그 다음에 더하기 뭐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뭐냐 하면은 왼쪽을 다시 쓴 거라고요. 요거 빼기 요거의 왼쪽이요. 근데 이거를 왼쪽을 해석을 해보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DA 크로스 V를 해서 이거에 3성분을 한 것과 같아요. 그렇잖아요. right?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의 제3성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곱하기 뭐냐면 볼륨이요.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오른쪽하고 왼쪽은 뭐냐면 적분이고 오른쪽은 뭐냐 하면은 볼륨 곱하기 V1 이거 더하기 하면은 이것은 컬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거고 이것이 빼기 D2 V1이니까 볼륨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이것이 뭐냐 하면은 클의 제3성분 곱하기 볼륨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놓으면 클과 이 적분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적분을 하면 이 볼륨은 여기다 안 곱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놈이 볼륨 나누기 이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길게 설명을 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이걸 갖다가 이거를 써가지고서 다시 쓴 것뿐이에요. right? 이걸 써가지고서 모든 벡터의 컴포넌트를 면적 적분을 써서 다시 표시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해석한 건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걸 자기가 손으로 안 해보면은 이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서제션이 뭐냐면 요것만 이해를 해라. 요것만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손으로 해보면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 볼륨이 나와가지고 그냥 볼륨을 나눠준 거잖아요. 근데 왜 책에는 볼륨을 0으로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스토리죠. 이게 볼륨을 이 계산을 할 때에 이게 사실은 이거 빼기 이것이 이거 더하기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하면서 요놈 빼기 요놈이 이거는 first term이고 second term도 있잖아요. dx의 제곱에 phi의 dx의 제곱 term 하이 오더가 쭉 있잖아요. 이런 텀을 무시하기 위해서는 요 길이가 굉장히 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성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Right? 그래서 하이어 오더 텀을 무시하기 위해서는 이 볼륨을 갖다가 0으로 가져가 줘야 이게 정확하게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볼륨이 0으로 가는 리밋을 취하는 거고, 혹은 처음부터 이 상자의 크기가 인피니심을 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게 이제 벡터의 인테그랄을 이용한 이 벡터의 미분의 재정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하고 이것만 이해를 해도 뭐 괜찮아요. 두 번째 거는 명확해요. 그렇죠? Right? 두 번째 거는 지난 시간에 사실 했어요. 요거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도 눈에 안 들어오면은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별 쓰잘데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스톡스 시오럼 쓸 때, 증명할 때 쓰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분은 이거는 무시해도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뭐 별 효용성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거는 1, 2번은 알아두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가장 중요한 가우스 시오럼하고 스톡스 시오럼을 이제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가우스 시오럼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좀 더 파이나이트한 볼륨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까는 지금 뭘 했냐 하면은 굉장히 인피니시한 어떤 그 볼륨을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 인피니시한 볼륨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예를 들어서 가우스 시오럼 같은 요 놈을 갖다가 다시 생각을 해요. 이 놈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 사실 조그만 정육면체에서 이쪽 플럭스 더하기 이쪽 플럭스, 이쪽 플럭스 더하기 이쪽 플럭스, 이쪽 플럭스 더하기 이쪽 플럭스, 이거를 다 더하면, right? 그러면 요 작은 이 정육면체 위에서의 이 플럭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플럭스 아니에요, 그렇죠? 플럭스는 조그만 거 위에서, 요거는 다이버전스 V 곱하기 요 저 작은 볼륨 D 볼륨이란 말이에요. D 타워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 말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이번에는 파이나이트한 임의의 공면을 생각을 해요. 폐공면을 생각을 하고, 이 볼륨을 뭐냐면은 이 정육면체들로 쫙 잘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정육면체들로 다 잘라.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2차원만, 그러니까 섹션만 생각을 하면은 맨 가에 있는 것들만 이게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것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요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 안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예요. 그렇죠? 여기서의 다이버전스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은 요 계산하고 요 계산하고는 어떻게 돼요? 캔슬하죠. 또 뭐냐면 그거는 여기서의 요 면에서의 다이버전스는, 플럭스는 요거 계산할 때에 여기서의 플럭스하고 캔슬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내부에 있는 이 면,
이 내부에 있는 면에서의 플럭스는 항상 캔슬해요. 그렇죠? 항상 캔슬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모든 정육면체에 대해서 혹은 이 작은 쪼가리에 대해서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왼쪽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 면 위에서의 요 플럭스, 그렇죠? 이 가장 바깥면에서의 플럭스를 제외하고는 내부에서의 면에서의 모든 플럭스는 다 캔슬이 돼요. 따라서 요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external surface를 S라고 그러면은 밖에 있는 이걸 갖다 S라고 그러면은 S 위에서의 플럭스만 남기고 다 캔슬된다는 게 요지예요. 그 반면에 오른쪽은 뭡니까? 이건 그냥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다이버전스 오브 V를 이걸 갖다가 볼륨 적분을 갖다가 그냥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D타우를 다 더해주면 된다고 말이에요. 오른쪽은.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여기서의 발산 다이버전스, 여기서의 다이버전스, 여기서의 다이버전스, 모든 이 볼륨에서의 다이버전스를 그냥 다 적분해주면 되고, 왼쪽은 뭐냐 하면은 바깥면에서만 적분을 해주면 되고.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2차원 적분이에요. 이거는 2차원 적분. 2차원 적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인테그랄 2개를 쓰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패곡면입니다. 패곡이라는 닫혔다는 말을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치겠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2차원 면적분이고 닫혔고, 그래서 닫힌 면 위에서의 플럭스가, 토탈 플럭스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 볼륨 내부에서의 다이버전스의 합과 같다 그 말이에요. 적분과 같다. 이게 가우스 세오럼의 내용이에요. alright? 스톡스 세오럼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여기서 그냥 편리하게 그러니까 스톡스 세오럼의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폐곡선이 있어요. right? 폐곡선이 있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갖다가 전부 사각형들로 다 나눠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했듯이 뭐냐면은 여기에서의 서큘레이션을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의 서큘레이션, 여기서의 서큘레이션을 다 더하기로 해요. 근데 어저께 뭘 증명했냐면은 요 작은 이 면에서의 작은 쪼가리에서의 요 쪼가리 위에서의 벡터 필더의 요 면을, 요 선을 따라서의 선적분, 선적분이 뭐와 같다는 것을 증명을 했느냐 하면은 dx dx 곱하기 dy 위에서의 뭐냐면 클의 서드 컴포넌트와 같다는 것을 내가 증명을 했다고요. 임의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임의의 면의 XY 평면에서의 프로젝션을 생각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혹은 처음부터 그냥 평면 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 서드 컴포넌트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1v2 빼기 d2v1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이걸 증명을 했다고요. 어디 위에서 했느냐 하면은 굉장히 작은 쪼가리 위에서 했어요. 즉, 이 쪼가리 위에서의 한 바퀴 돈 적분은 이렇다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오늘 이야기 스톡스 세오럼은 뭐냐면 이걸 갖다가 파이나이트한 클로즈드 커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 작은 쪼가리들로 쭉 나눠 놓으면은 마찬가지죠. 요거 더하기 요거를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이쪽 방향의 이 선적분은 요 쪼가리 생각할 때에 이거하고 다시 한번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서는 뭐냐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적분은 요거 생각할 때 하고 요거 생각할 때 하고 캔슬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 옆에 있는 거 생각할 때 이거는 1로 들어가고 이거는 1로 들어가니까 캔슬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어서의 이 선적분들의 총합은 뭐가 되겠어요? 내부에 있는 요 사각형 변에서는 다 캔슬하고 뭐만 남아요? 요 바깥 요 라인 위에서만 남아요. 그게 키야. 그래서 이걸 다 더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 더한다. 오케이? 다 더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클로즈된 서킷을 이걸 박혀 있는 걸 C라고 그러면은 C 위에서의 V의 선적분이에요. 이것이 뭐와 같으냐 하면은 요건 뭐예요? 이 크로스 V의 뭐냐면은 이 면적 방향이 뭐냐면 이 면적이 수직간 방향이 면적이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의 제3성분이라고요. 그래서 DA 방향이 이쪽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도트 프로덕트를 해서 이거를 이 위에서 그냥 이걸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면적분을 다 그냥 더해주면 그러면 여기서의 적분, 여기서의 적분, 여기서의 적분 하는 거니까 이 면 전체 위에서의 면적 적분과 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스톡스 세오럼은 이것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처음부터 평면에 있다고 이제 여러분 보고 이제 그리라고 그랬지만, 머릿속에 그리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 C가 공간 위에 있는 임의의 어떤 서피스라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도 이것은 성립한다고 말이에요. alright?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전부인데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던 전부예요. 스톡스 세오럼까지 내가 증명을 했는데, 뭘 이야기하려고 했나? 내가 시간이 있으면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 하면은, 중요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전자기 하려고 이거 한다고 그랬죠. 전자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막스웰 방정식 4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가우스 세오럼이 2개가 있고, E에 클로즈된, 여기에 전하가 있으면 이 주위에 뭐를 생각해요? 가우스면을 생각하고, 기억해요? 네. 가우스면 위에서의 엘렉트릭 필드의 플럭스를 생각을 하자. 그럼 그것이 뭐와 같으냐 하면 이 내부에 있는 총 전하량과 같다. 이것이 첫 번째 법칙이에요. 이거를 적분 폼으로 이제 배우면 굉장히 피지컬하죠. 근데 이거를 미분 폼으로 고치겠다고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왼쪽을 뭘로 고치느냐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공면 위에서의 적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은 이거는 가우스 세오럼을 쓰면은 플럭스는 뭐예요? 다이버전스의 볼륨 적분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E가 볼륨 위에서의 적분과 같다. 이것이 왼쪽이고, 오른쪽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의 덴시티를 갖다가 로라고 그러면은, 그쵸? 로는 뭐냐면 단위 볼륨당의 차지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Q는 1/epsilon 제로, 로를 갖다가 볼륨 팩터를 갖다가 해서 더하면 돼요. 그쵸? 다시 말해서 요 각각의 상자 안에 얼마만큼 있느냐, 그것이 뭐냐면 로란 말이에요. 로 곱하기 D3등 하면 이게 요 안에 있는 차지 아니에요. 그쵸?
그 차지를 다 더해주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은 임의의 가우스면 위에서 같아야 되고, 그리고 이 가우스면을 이 안에 있는 걸로 잡아도 상관없는 거죠. right? 그렇기 때문에 이 인테그란트 자체가 같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을 얻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가우스 법칙의 미분형이에요. 마찬가지로 암페르 법칙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암페르의 법칙은 뭐예요? 여기에 어떤 그 전류가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이 전류 주위의 임의의 뭐예요? 암페르의 서큐it을 생각하는 거죠. C를 생각하고 이 위에서의 벡터 필드 B의 마그네틱 필드의 선적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적분이 뭐가 같으냐 하면은 요 선을 바운더리로 하는 면을 뚫고 지나가는 총 전류와 같다는 것이 μ0 곱하기 I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암페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미분형으로 고치면은 마찬가지로 단위 면적을 갖다가 뚫고 나가는 이 커런트를 J라고 하겠어요. 그걸 커런트 덴시티라고 그러죠. 그렇죠? 커런트 덴시티를 J라고 그러면은 I는 뭐냐면 커런트의 면적적분과 같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면적적분이고 이거는 선적분이니까 이걸 갖다가 면적적분으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스톡스 시오럼을 쓰면 뭐예요? 이거는 지금 요거는 뭐냐면 이 C 위에서 정의된 건데 C를 서포트하는 이 면적 위에서의 적분으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크로스 B를 써서 이것이 뭐냐면 이거 같다고요. 그렇죠? 따라서 아르비트리한 어떤 서피스 위에서 이것이 성립해야 되므로 이 안에 있는 것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equal μ0 J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암페르 법칙의 미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배우기 위해서 이 스톡스 시오럼 혹은 가우스 정리를 갖다가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것도 중요한 거죠. 오늘 수업 중에 질문 있는 사람? 면적분은 면적에 대한 벡터랑 D 노멀 벡터랑 해서 내적한 걸로 정했잖아요. 선적분은 그 선에 대한 그 정의된 벡터랑 또 dx랑 해갖고 그걸 내적해서 정의하고. 근데 그 최적적분은 최적을 어떤 벡터로 해서 그거를 최적적분은 뭐냐면 각 컴포넌트로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칼라를 갖다 최적적분 하는 것은 쉽죠. 근데 벡터를 갖다가 최적적분을 할 때에는 각각의 벡터의 성분을 그냥 최적적분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어요.